11월 2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항상 흐름의 기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바뀌는가에 있어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 기준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음봉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기준점을 지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자, 이렇게 가려면 기준점을 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가야만 그리고 회복 국면으로 가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준점을 다시 깨면서 음봉으로 오늘 밀어냈습니다. 결국 이 패턴은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저는 오늘 장 시작점에서 장 출발할 때 바로 양시장에서 이 기준점을 저항으로 음봉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오늘 장은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매수는 관망입니다. 라고 장 초반에 바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주식장인 카페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렸는데, 왜냐면 바로 이 기준점을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항으로 만들면서 음봉으로 뺀다라는 건, 초반부터 뺀다라는 건 오늘 틀렸구나, 이걸 바로 보여줬거든요. 일단 장중에는 한때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다는 낙폭을 좀 축소하는 시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프로그램물의 동향을 보면은 프로그램물이 초반부터 매도로 때려갖고 계속 매도로 때리면서 오늘 지수를 밀어낸 거거든요. 무려 비차익에서만 8천억 이상의 코스피에서만 8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죠. 근데 장중에 지수가 밑꼬리를 다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물은 오히려 더 매도가 증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시점에서도 지금은 밑꼬리가 달리지만 이 낙폭의 축소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세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라고 이 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이후에 프로그램 매물이 막판 쪽으로 더 쏟아지면서 결국 지수는 다시 여기서 되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패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움직였던 이 과정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외바닥에서, 그죠? 외바닥에서 올라가서 회복하는 국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쌍바닥점을 형성하는, 쌍바닥이든 삼중바닥이든 이러한 어떤 과정을 형성하는 시그널이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또 하락하고 약한 이유가 경기 침체, 또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 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부에서는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자, 이를 가지고 한미 금리 차의 확대가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두 번에 걸쳐서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한국은 어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미국이 0.5%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미 금리차가 오히려 0.5%포인트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금리 인하를 통한 한미 금리차 확대가 조정의 원인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위로 지수가 올라갔는데 한국은 금리를 인하하니까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던 명분이 뭐냐면은 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됐다 라는 게 명분이었었죠. 근데 한국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뭐예요? 경기 침체였어요. 경기 침체. 그래서 이 명분이 다르잖아요. 일단 한국은 경기 침체라는 배경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모멘텀이었죠. 금리가 인하돼서 원래는 올라가야 되지만 배경이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똑딱이 방송에도 저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어느 중요 변화의 시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봤죠. 다만 11월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중에는 어떤 변화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럼 오늘 하락 때문에 그게 무산될까? 저는 여전히 12월 중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기준점을 제가 그랬죠. 양 시장이 모두 이번 주에 이 기준점 위로 지지되면서 마감된다면 12월장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12월 초부터 바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기준점을 하향하고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12월 초부터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2월 초는 좀 지나가면서 변화점을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점이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지지냐 하향이냐에 따라서 12월 초부터냐 아니면 12월 초반이 지나고 나서냐의 어떤 이러한 기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12월 중에는 뭔가 변화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악재의 선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기 때문에 1월 취임까지는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2중, 3중으로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업황이 최소한 올해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 섹터는 지수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주가가 관악폭이라는 거거든요. 조정이 있더라도 관악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업황이 올해보다 개선된다면 12월 연말 연초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쪽 섹터에서 뭔가 조금 개선의 움직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엔비디아 납품이 12월이나 1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다시피 배당 투자 연계성. 그죠? 배당 투자 하려면 또 12월에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미 지수가 낙폭 과대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빠졌다고 하더라도 12월 초로 추가로 또 빠진다고 하면 여전히 지수 관악폭 영역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12월 초부터는 오늘 하락 때문에 기준점 하향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1월 초반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중요 지지점을 잡고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12월에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제가 역시 이 삼성전자도 기준점 55,900원 잡아가지고 이게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하향을 했잖아요. 하향하니까 추가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일단 역시 마찬가지 외바닥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은 만들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쌍바닥점이나 이런 시그널점을 체크해야죠. 삼성전자는 다행스러운 건 자사주 방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추가로 내려가면 또 자사주 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 엔비디아 공급 모멘텀이 일단 대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다시 제한적일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 예. 자, 외바닥이었으니까 쌍바닥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 또는 바로 이 55,900원의 이 기준점을 다시 넘겨서 지지로 전환하는 자리, 둘 중에 하나에서는 한번 또 매수의 자리를 잡아볼 수는 있겠죠. 이 삼성전자의 이 변화가 12월 지수의 변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인 요인 외에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어쩌다 하루 사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순매수 전환은 최소한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이루어졌을 때 수급에서 변화가 시도되는구나 라고 감지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와야 줘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에 순매수를 갖고 판단할 때는 대량으로 순매수해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주 이상 순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수급의 변화 시그널이거든요. 이러한 시그널이 기술적인 시그널하고 맞물렸을 때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그리고 이번 11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돼 갖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12월 초반 지나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있으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이번 주 그리고 11월 또 쉽지 않은 구간에서 여전히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